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제가 오늘 칼럼에서 읽었던 글인데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낯선 환경과 이 변화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상황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두렵고 막막한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이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 바로 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나 혼자가 아니라 이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생각도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천만 시민 여러분 곁에는 저희가 있죠. 6월 7일 월요일입니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줄면서 학업 성취도나 학교 생활에 대한 행복도가 모두 떨어진 것으로 정부의 공식 조사 평가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학력 양극화는 물론이고 학력 저하 현상도 뚜렷했는데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2학기부터 전면 등교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지금부터 치밀하게 준비해달라고 교육부에 당부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이 2년째 이어지면서요.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곳이 바로 이 교육 현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일매일 학교에 가서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했던 게 당연했던 일상이었는데 그때가 정말 소중했다는 걸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현재 학생들은 일부 학년을 제외하고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등교 수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학생들의 학력 저하도 현재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실제 교육 현장에서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 건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는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진영 선생님 그리고 김홍태 선생님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예. 네, 저는 서울에 있는 수락중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치고 있는 김홍태라고 합니다. 도덕 선생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도덕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네, 저는 서진영이고요. 네. 구로구에 있는 항동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초등학교 네. 교사시고요. 자, 두 분과 함께 잠시 후부터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두 분과 함께 교육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실시간으로 저희와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자녀 돌봄이나 이 교육 문제, 그리고 학부모님으로서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로 참여 가능하고요. 또 유튜브 TBS FM 채널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요.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 제로블럭에서 매트를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면요. 일단 먼저 두 분 교직 생활이 얼마나 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지금 15년 차가 된 교사입니다. 15년 차. 그리고 우리 서진영님은? 저는 22년 차 됐네요. 22년 차. 야, 저 두 분 다 선생님이란 말이 절로 나오네요. 경력을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근데 현재 이제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 병행하면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초등학교는 1, 2학년은 전체가 다 등교를 하고요.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일주일에 한 2, 3일은 등교하고 또 2, 3일은 원격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을 하고 있고 중학교는 어떻습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3분의 2 등교 지침을 따른 학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테면 2개 학년 정도는 등교 수업을 하고 1개 학년 정도는 원격 수업을 하는 형태로 돌아가면서 2개 학년 정도가 매일 등교하는 형태로 그렇게 계속 로테이션을 좀 구성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네요. 많은 학생들을. 그렇죠. 아무래도 학사 일정 짜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되게 머리가 아픈, 골치가 아픈 부분이죠.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일까지 더해지셔서 교육 현장에 계시면서 좀 많이 힘드신 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특히 또 이 모든 게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 혼란의 연속이었을 것 같은데 학교 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선생님? 그렇죠. 올해는 오히려 안정을 찾은 느낌이 좀 들고요. 작년에 비하면.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작년에 한번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학을 준비하다가 2주는 이제 개학을 미룹니다. 그러니까 그게 2주씩 거의 3번 반복되고 또 단계에 따라서 학생들 등교할 수 있는 인원도 발표가 되면 2, 3일 만에 준비해서 월요일부터 막 등교 날짜 바꾸고 그런 일들을 1년 내내 반복하다 보니까 그렇겠네요. 원격 수업하실 때 좀
야, 이런 일도 있구나라는 일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 겪는 일들이라 보니까, 왜냐면 원격 수업은 일단 출석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잘 수도 있고, 왜 그럼 또 깨워야 되고 부모님이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일도 일상 다반사로 좀 벌어질 것 같은데 뭐 어떤 일들이 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아침에 이제 네. 수업을 시작하기로 한 약속한 시간이 있는데 네네. 보면 한 5명 정도는 안 들어와 있죠. 그러면 아이들하고 이제 아이고. 수업하는 상황에서 아이들한테 질문 이렇게 네. 채팅으로 올리세요 해놓고 전화를 해야죠. 아, 그래서 일어나라. 소리 꺼놓고 통화하는 거죠. 누구야 네네. 일어나라. 아, 그 친구한테 직접 전화하지 말고 부모님한테 전화해 바로 일어날 텐데. 부모님들이 이미 출근하셔가지고 댁에 안 계신 경우가 더 그러네요. 많아요. 맞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학생들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출석을 부르더라도 네. 화면에서 잘 안 보이는 경우. 분명히 뭐 이를테면 소리는 분명히 그 학생이 거기 있는 것 같지만 아니, 화면상에 보이지 않는다든지. 화면상 안 보이는 거 어디 가서 침대에 누워서 대답을 하고 있는 건가요? 뭐 그럼 이제 학생들이? 벽이나 천장을 이제 바라보는데 제가 원하진 않았지만 그런 화면들을 아이고, 보는 경우도 예. 있었고. 아니 저 옛날 학창 시절이 좀 떠올라서 네. 저 같으면은 약간 좀 뭐 사진 같은 거 몰래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을 하나 찍어가지고 이렇게 좀 위장으로 해놓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네. 갑자기 들긴 하네요. 이런 친구들도 있나요? 그런 친구들을 사실은 이제 적발하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하죠. 네. 질문 방법을 쓰시는군요. 그래서 학생들 잘 안 보일 때는 네. 누구야 뭐 하고 있니 대답해라 5초로 시간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질문을 해서 학생들이 거기에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좀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또 노하우가 생기셨군요. 역시 선생님은 이길 수 없습니다. 예. 아니, 이만큼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우리가 학생들의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본 일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선생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거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학생들의 어려운 부분 좀 알려줬는데 교사로서 이렇게 좀 힘드셨던 부분이 뭐가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계속 상황이 바뀌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노력했고 네. 사실은 온라인 컴퓨터도 발달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긴 하지만 네네.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나 원격 수업을 언제부터 할 거야라고 준비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지. 영상을 준비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2주 후부터 온라인 계약을 합니다 하고 발표가 딱 되는 순간 선생님들은 네네네. 2주 후에 온라인 계약. 그럼 우리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요. 그럼 선생님들끼리 막 의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그 상황이 굉장히 낯설었는데 또 우리 대한민국 선생님들 어떻게든 하시거든요. 아유, 대단하시죠. 예, 그래서 다양한 그동안 썼던 자료들 다 모아서 영상 찍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인터넷에 그동안 있었던 인터넷 강의들은 선생님들이 그냥 가르치는 것만 영상으로 찍었다면 이제 선생님들이 PD 역할도 하시고 작가 역할도 그렇겠네요. 하시고 예, 카메라 예. 감독도 하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 영상도 제작해보고 편집을 해보고 이런 것도 해봐서 하는데 그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 웬만큼 공부에서는 그렇게 고퀄리티의 영상들이 나오긴 힘들다는 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원격 수업이 이제 일상이 됐지만 이 등교 수업 이런 것이 이제 우리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좀 제대로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도 같고,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서 공부가 제대로 될까? 이런 걱정하시는 학부모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이런 반응 많이 보이시죠? 많이 보이시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원격 수업 자체가 등교 수업을 따라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등교 수업의 가장 효과적인 수업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원격 수업은 이제 보완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들별로 많은 연구들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학교 수업이라는 게 그냥 단지 수업만 아니라 이 사회화 그렇죠. 작업도 그렇습니다. 같이 좀 병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모듬 수업이나 참여형 수업들을 기존에는 많이 해왔거든요,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적인 부분을 암기하거나 전달하는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의 반응에서부터 시작하는 수업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원격 수업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부모님들이 걱정을 안 하실 수가 없겠어요.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더 걱정이 심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초등학교는 기본적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그럼요.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놀면서 배우고 그런 활동들을 못 하니까 몸이 자라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못 가진 거 그런 부분이 제일 교사로서도 아쉽죠. 그러네요. 교사로서도 아쉽고 학생들도 아쉽고 학부모님들도 걱정이 많으시고 참 이 시대 상황이 어쩔 수가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네요. 사실 수업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방역 책임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어찌 보면 학교에서.
예, 이런 부분은 어떠세요? 좀 많이 힘드시지는 않으세요? 기존에 아이들 학교 오면은 아이들을 뭐 수업 준비 됐는지 그리고 확인해서 수업하는 게 저희들의 일상이었다면 네. 이제는 아침에 들어올 때 체온 체크. 뭐 어디 장소를 이동해서 뭐 밥을 먹는다던가 식당에 가기 전에 또 체온 체크. 쉬는 시간마다 손 씻기. 교실에 들어올 때 소독했니? 그러니까 수업 외에 신경 써야 할 것들이 하루 그러네요. 종일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하죠. 그리고 아이들도 마스크 계속 예. 쓰고 이제 수업을 받고. 네, 또 이렇게 발표시키고 하다 보면 마스크가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아이들이. 답답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계속 신경 써줘야 되고, 또 그렇죠. 알려줘야 되고. 맞습니다. 저희도 방송할 때 지금 마스크 끼고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답답해요. 마스크 끼고 말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닌데 학생들은 또 아무래도 이런 경험이 더 적다 보니까 더 힘들 수도 있다. 아직 더 어리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도 힘들다는 말을 역시 하고 있죠. 중학교에서는 어때요, 선생님? 학생들도 당연히 많이 힘들고요. 네. 그러니까 등교 수업에 오면 오히려 좋아하고 등교 원격 수업을 좀 힘들어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야, 저 중학교 다닐 때는 정말 어떻게 하면 학교를 안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던 왜냐면 학교 시기였는데. 오면 친구들도 있고 네네. 그리고 밥도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훨씬 더 즐거운 곳이 되는데 원격 수업을 들어가면 저희 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맞네요. 너무 힘들어요. 예. 이를테면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중학교는 또 7교시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애들이 이제 지치는 거죠. 네네. 계속 컴퓨터 앞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학교에서 밥이 나온다는 거는 네. 아이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에게도 엄청나게 메리트가 그럼요. 있는 일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19가 바꿔놓은 교육 현장입니다.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고 있습니다. 학교는 전인 교육인데 사회성 면에서도 별로 안 좋았고요. 인터넷이나 그런 매체를 아무래도 많이 접할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 너무 안 좋았습니다. 3남매인데요. 그래도 친구랑 또 같은 또래랑 어울려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차단이 되니까 저는 이제 방역을 좀 철저히 하고 조금씩 늘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는 아이가 학교를 좀 가기 싫어하는 건 있어요.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사회생활하는 거 그런 관계를 맺는 거에 좀 뒤처지거나 그런 게 있을까 봐. 엄마들이 집에 있는 애들 보면 다 속 터져 해요. 게임을 많이 했죠. 집에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고 다른 엄마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조금 더 강화해서 학생들이 학교 가는 게 낫겠다고. 계속 학원 다니면서 공부했던 애들은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거죠. 이거 원격 수업이라도 이 상태로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요새는 학생 수도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한 명 한 명 이제 좀 체계적으로 잘 세심하게 봐줬으면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요, 거리에서 만난 우리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고 왔어요. 등교 수업 못하니까 아이들 사회성 뭐 이런 거 걱정하는 분들 꽤 많으신 것 같은데 선생님으로서 보시긴 어떻습니까? 이 사회성에 좀 문제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성이 이제 한두 해 형성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죠.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려면 네네. 없겠습니까? 예. 네. 특히나 이제 지금 이제 전 사회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혼자 고립되는 게 어떤 시민성을 얻었다고나 할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좀 그래도 너는 그래 그 정도는 감안할 수 있어. 우리와 함께하자라는 것보다 인정해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좀 빨리 회복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올해 학력 저하 문제가 굉장히 뭐 이슈가 되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도 많이 마련이 됐는데 학력 저하 문제도 있겠네요. 근데 사실은 교사 입장에서 학교에서 느끼는 건 사실 사회성이나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를 더 크게 이렇게 와닿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1, 2학년 아이들이 이제 입학하면 학교에 적응하는 거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렇겠죠. 예전에도. 예. 그런데 올해는 그 아이들이 확 늘어난 게 눈에 보여요. 그게 느껴지시는군요. 네, 그리고 현장에서. 뭐 한 3월 둘째 주, 셋째 주 되면 그래도 아이들이 적응하는데 올해는 4월, 5월까지도 교실에 안 들어간다고 복도에서 버티는 아이들 여럿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작년에 집에 있었던 시간이 길고 사회생활을 그렇겠죠. 하지 못했던 예. 것이 올해 이제 학교 오면서 나타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아이들이 하는 말 중에 학교 오고 싶어요가 많았거든요. 근데 1년 지나면서 아이들이 적응한 거죠, 이제. 집에서 아침에 좀 늘어지게 자고 네네. 자기 이렇게 패턴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적응이 되면서 올해는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수업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요. 이제 좀 그래서 바뀌었군요. 네, 그래서 이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사회적인 관계 맺는 거에 대한 그런 욕구도 사라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 아이들 정서적인 문제를 그러네요, 더 진짜.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예. 생각이 들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다시 학교 나오라고 했을 때 힘들어하는 모습도 좀 네. 눈에 그려진다, 좀 나고 좀 생각이 되는 것 같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또 학력 저하에 대한 지적도 이제 나오는 거에 대한 뭐랄까요 불안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저학년이니까 더 심한 것 같아요. 중학생들도 좀 이제 중학생 되면 고등학교 진학하고 대학 진학 문제까지 좀 고민을 하는 시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특목고나 뭐 이런 것도 고민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네. 학력저하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한 수준입니까?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아무래도 객관적인 통계 조사나 이런 것들과는 좀 별개로 또 학교에서 체감하는 부분을 그러니까요. 또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주위 선생님들한테 좀 여쭤봤습니다. 네네. 물론 저도 이제 경험을 하기 때문에 네. 제가 가르치는 과목에서는 그걸 크게 체감하지는 못했어요. 도덕에서는. 네네. 그리고 이제 주위에 선생님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뭐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사회, 예, 네, 예. 그렇죠. 좀 계열성이 있는 그런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좀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네. 네, 수학 선생님에게 여쭤봤을 땐 두 분에게 여쭤봤는데 네.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 오히려 되게 혼란스러웠다. 아, 작년이? 아이들이 적응하기 왜 처음이고. 네네. 근데 올해 이제 등교 수업이 그래도 조금 그나마 확대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올해는 좀 더 나아졌다는 선생님이 계시고요. 네네. 또 다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중하위권이 한 5명 정도 더 생겼다. 학급별로.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이제 평가해 주신 선생님도 그러니까 계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중위권에 있던 친구들이 좀 못 따라오고 아무래도 지금 집에서 네네. 자율학습에 의존하다 보니까 네네. 약간은 하위권 쪽으로 좀 네네. 간 것이 아닌가라는 네네. 좀 말씀으로 네네. 들리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가 발생을 실제로 좀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네네네. 거군요.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반면에 이게 좀 양분이 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력에 좀 양극한 문제가 좀 벌어지고 네네. 있다라고 좀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런 류의 체감이 이제 계열성이 있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니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보면은 그 학교에 대한 교육보다도 학원이나 이런 쪽에 더 집중을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들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네. 등교 수업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학교를 등교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학원은 또 등교를 해서 학원 사교육 쪽엔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거기에서 오히려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았고요. 저도 막 뉴스를 네. 통해서 접해봤죠. 네네. 예. 결국은 등교 수업의 문제라고 보이는 거예요. 학교 교육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코로나로 학교가 문을 닫자마자 등교 수업이 부족해지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참 이런 문제까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군요. 우리 부모님들이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일단 감사의 문자가 또 많이 오네요. 예. 9250님께서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힘든 시기지만 선생님들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가 물러갈 때까지 그리고 그 후에도 우리 아이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고요. 자, 0092님께서 저희 아이들 2명은 서로 다른 중학교 다니고 있는데요. 수업 수준도 등교 일수도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비교가 되다 보니까 안일하게 교육하는 학교에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중학교 지금 현재 이제 선생님이시잖아요. 어떻습니까? 학교마다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것도?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일단 학교 구성원들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네네네.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작년에 원격 수업을 만들려고 다들 노력해와서 이 시스템까지 온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기대, 학생들의 기대 여기에 이제 얼마나 부응하느냐의 문제. 이거 뭐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학력에 대한 문제를 또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하자면 또 다른 부분의 능력을 학생들이 대단히 향상됐거든요. 어떤 부분이요? 이를테면 중학교에 정보 과목이 있습니다. 정보 과목. 예, 네네. 말씀에 의하면 정보통신 기술 활용 능력은 학생들이 대단히 향상됐다는 거예요. 그럴 네네.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비대면 수업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이트를 이제 다운을 받아서 그걸 이용하고 영상을 네네. 보고 찾아보고 그렇습니다. 이런 정보통신에 관한 능력들 네네. 이런 거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비슷한데요. 올해 수업을 이제 진행하시는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작년에는 하나의 원격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한테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부터 알려주셨어야 됐거든요. 네네네. 예를 네. 들면 뭐 공유문서 같은 걸 인터넷상에서 활용한다 그러면 네. 일일이 뭐 브라우저부터 시작해서 사용법을 알려주셨어야 했는데 올해는 아이들이 작년에 이미 해놓은 게 있어서 그냥 내용적인 것만 접근하면 된다고 그렇게 경험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 놓친 게 있다면 또 새롭게 코로나를 통해서 얻은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러기에는 단점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죠. 사실 이걸 장점이라고 보기에는 좀 민망할 정도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부분이 그 지점이 이제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학력의 양극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좀 학교 수업에 뒤처지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학생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다는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선생님? 어떻게 보면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사실은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등교하는 일수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학부모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들 밥 해주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교사인 엄마들도 아이들 집에 두고 출근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 호소하시는 분들 많아요. 또 자제분이 또 중학생이시잖아요. 네, 학교에서 이제 업무 보다가 우리 아이가 접속하지 않았습니다. 문자 확인하고 막 그런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선생님이신데 우리 아이의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이 오는군요. 그렇죠. 세상 민망한 일이 벌어지죠. 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런 상황들 지나고 보면 어쨌든 등교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게 이제 분명하고 그러니까 아이들 개별적으로 봐주려면 이제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어야 적은 상황이면 훨씬 봐주기도 쉬운데 아까 그 학부모님 중에 중학교 똑같이 다니는데 학교가 등교 날짜도 다르다. 예. 사실은 규모의 차이거든요. 지침상 뭐 400명 이하의 뭐 소규모 학교는 전면 등교 가능 뭐 이런 규정이 있어요. 학생 수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미만이면 뭐 전부 다 등교할 수 있게 지금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한 학생은 학교 가고 한 학생은 집에 있고 이러면 또 사실 관리하기가 더 힘들어지니까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지금 뭐 전체적인 전국적인 평균 학생 수는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뭐 서울 중심으로 한 수도권 뭐 대도시의 경우에는 과밀 학급도 많고 이제 규모 큰 학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지금 2학기 전면 등교 목표로 단계적으로 등교 좀 확대해 나가겠다고 좀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방침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뭐 대찬성이신 거네요. 어떻습니까? 우려가 있는 찬성인 거죠. 우려가 있다. 어떤 우려를 말씀하신 겁니까?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 전면 등교를 이제 모든 학년이 등교를 하게 되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또 방역에 대한 문제가 크겠죠. 이를테면 가장 감염 위험이 높다고 보이는 게 급식 시간 아니겠습니까? 맞네요. 급식 시간을 지금까지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2개 학년 정도 등교했다고 하면 그래도 쪼개서 한다든지 이게 답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전 학년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러네요. 급식 시간을 늘려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를 어떤 형태로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해결돼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네. 급식 생각을 또 제가 또 못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급식 시간에 같이 뭔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아무래도 감염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학부모님의 생각은 빨리 학교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또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적절한 시기를 논의를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자, 이 코로나19로 정말 뭐 선생님, 학부모, 학생 이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으로서 앞으로 좀 바라는 부분 그리고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시간 드릴 테니까요. 한 말씀씩 우리 선생님부터. 원격 수업 상황을 이제 1년여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굉장히 노력하시고 또 뭐 학부모님들은 학부모님들대로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상황이었는데 선생님들을 굉장히 애쓰는데 결국은 모든 책임이 교사들에게 돌아가면서 또 원망도 가장 먼저 받는 게 선생님들이었거든요.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제일 이제 마음이 쓰이는 게 선생님이죠. 사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원을 마음껏 못 받으시면서 고군분투하면서 또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모습 보는 게 학교 안에서 가장 힘들었고요. 이제 등교 확대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준비하는 거 하고 있지만 학교가 우유도 마셔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 식당이고 카페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잘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김홍태 선생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등교 수업이 확대돼야 된다는 거에 이제 찬성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학부모님들과 사회 우려를 해소하려면 이 학생들의 교육 격차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될 텐데 그런 방법은 결국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학생들에게 투여되는 시간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학급당의 학생들을 줄임으로써 한 교사가 투여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을 테고 또 질적인 측면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유행어 조사하면 다 나와 있다시피 제가 조사를 잠깐 해봤는데 아, 조사하셨습니까? 네, 다 나오던가요? 네, 예. 등록제장 뒤져보면 안 나오면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할 뻔했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니 예. 3월부터 4월 초까지 학교로 접수되고 학교에서 생산한 공문이 네. 1,700건입니다. 아이고. 3월부터 4월 초까지 네네. 약 한 달 좀 넘는 기간 동안에 1,700건의 공문을 누군가는 학교에서는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이것 때문에 만약에 교육활동에 문제가 생긴다면 과감하게 이 부분을 개선하는 조치 역시 진행되어야 등교 수업 확대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좀 선생님의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시기이지 않을까 뭐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학생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힘을 써주시길 기대하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홍태 선생님, 서진영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4532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바꿔놓은 학교 풍경, 아이들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데요. 학력 저하 문제와 함께 이 학생들의 정서적인 문제까지 함께 풀어가고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너무 오래 가죠. 네, 학교 교육의 빠른 정상화가 어서 빨리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 30분에도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